자, 오늘 새벽이었죠.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빅잼 경기. 이번 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들과 아스날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가 있었죠. 챔스 경기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물론 보르센 첼시는 또 아데이미의 원더골이라거나 그런 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대만큼의 경기는 아니었어. 밀란, 토트넘, 파리 바이언 마찬가지였고, 아스날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뭐 제 입장에서는 재밌는 경기는 전혀 아니었죠. 결과도 그렇고. 그런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지만 기분이나 경기를 보는 어떤 포인트나 여러 가지는 챔스 토너먼트 중에서도 상위 토너먼트를 방불케 하는 대단한 재미와 여러 가지 어떤 지점들이 있었다. 왜냐면 그것도 있잖아. 이게 우리가 축야극장에서 했던 것처럼 080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대진이잖아요. 뭐 이들이 맞붙었었던 어떤 그 중요한 경기들은 모두 다 대단한 트로피를 앞두고 있었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비록 이번엔 플레이오프지만 아주 재밌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였고요.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은 누구냐? 바로 바르셀로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주형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맨유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그 다음에 자비처 출전이 안 됐죠. 근데 맨유를 상대로 깜누에서 무승부다? 이거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뭐 바르셀로나에서는 우스망 덴벨레가 못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든 일단 승리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또 이런 게 왜 맞냐? 플레이오프는 1차전, 2차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절반 한 거야. 그러면 올드 트래포드 어려운 원정길이지만 거기서라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본체다라고 불리는 선수 있죠. 누굽니까? 페드리 부상당했습니다. 3, 4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 때리죠? 다음 경기 못 나와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주축, 가비, 경고 누적, 출장 불가. 미쳤죠? 이 둘이 못 나온다라는 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2차전의 어떤 전망을 밝게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점인데, 이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다음 2차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즉슨 2차전은 이제 단군형이 올 거랍니다. 단군형 대 영주형. 근데 오늘 상호 인직조합, 공격 영주. 재밌는 그림이 나와서 영주형이 굉장히 오늘 새벽에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들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 형이 보다가 크로스 제대로 안 올라가면 갑자기 일어나서 야 나 그냥 올려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당군 형은 인지기 상호랑은 또 다른 종류로 또 바른단 말이야. 그래서 영주 형이 좀 이제 걱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전 이런 상황인데 올드 트래포드의 지금 강력한 맨유다. 영주 형이 굉장히 괴로울 가능성이 크다. 네.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역시 테나우다. 이렇게 단기간에 팀을 끌어올리다니. 반대로 차비 왜 저래? 이게 많았어요. 평가가. 리그에서는 테나우 좋죠. 그 다음에 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리그에서 차비 감독의 바르셀로나는 실점 부분도 아주 좋고 1대0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경기들이 많지만 2위 레알 마드리드랑 승점차가 좀 벌어져 있어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리가는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와 함께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니 왜 저러는 거야? 특히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 수비 라인 로테이션이었습니다. 원래 지금 바르셀로나가 자랑하고 있는 라인업은 왼쪽 발데, 그 다음에 크리스텐센, 아라우호, 주리스 쿤데 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어. 이게 지금 그 엄청난 실점 기록을 자랑하고 있는 대단한 실점 기록을 자랑하고 있는 백포야. 근데 오늘은 알바, 알론소, 쿤데, 아라우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나? 봐봐. 결과만 생각해보면 돼요. 20라운드를 넘게 진행하는 가운데 7실점을 했던 이 백포 라인을 바꾼 다음에 오늘 경기에서 2실점을 해서 한 경기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보죠. 도대체 왜 바꾼 거야? 당연히 궁금하잖아. 근데 차비가 물어봤더니만 부상 방지 차원의 로테이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일 동안 7경기를 3일 간격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필요했다. 근데 이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감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스쿼드에 운용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거를 따라가는 건 좋은데, 이제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좋아. 로테이션 좋아.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인데, 막말로 리그는 여유가 있어. 그죠? 레알 마드리드랑 승점차가 지금 8점 차로 벌어져 있어요. 심지어 다음 경기, 리그 16위인 카디스랑 경기. 이런 상황에 카디스전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맨유전에 집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즉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차비 입장에서 유로파를 후순위로 두나?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바르셀로나 팬분들은 어떠세요? 리가를 당연히 따오는 거는 중요한데 유로파를 후순위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판단인가? 지금 차비의 느낌은 리가, 다음 중요한 거는 구강컵, 코파델레이, 그 다음에 유로파인 것 같아.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팬들도 그래, 오케이, 그게 맞아 라고 보시는 건지 그냥 괜찮아? 바르셀로나가 리가가 우선인 건 맞아, 알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오히려 카디스 쪽에 리가전에서 무승부가 나오면 더 문제다? 나도 리가를 우선으로 두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유로파 쪽에 맨유전에 이 정도 로테를 돌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냥 나는 이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차라리 그냥 적당히 하고 챔스. 근데 이게 그럴 거면 크리스텐센 페드리를 차라리 로테이션 돌려주는 게 나았었던 거 아닌가? 어차피 이럴 거면?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리가가 중요한 거? 맞아. 그럼 로테이션을 차라리 페드리나 좀 대거 이 진짜 필요한 선수들한테 돌려줬어야 되는 건 아닌가? 결국에는 잃은 게 많기 때문에 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리고 뭐 그건 있어요. 페드리 등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유로파가 후순위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거 오케이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 차비가 원래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좀 약한 부분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건가? 물론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가혹하긴 합니다만 이제 바르셀로나는 어차피 다음 시즌 챔스로 돌아가. 그러면 챔스로 다시 돌아갔을 때의 토너먼트는 잘 치를 수 있는 건가? 이제 영주 형은 아까 끝나고 난 다음에 못내 아쉬웠는지 나가면서 차비 왜 저러지? 어떻게 이렇게 유럽 대항전에서 약할까? 아무리 리가랑 코파델레가 중요하지만 이 경기를 이렇게 치르는 건 맞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또 핸드볼 생각하면 또 빡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에 인터뷰도 조금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돌아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 돌아오게 해준 거 본인이 돌아오게 해준 거 아닌가요? 그냥 맨유는 좋은 팀이다. 뭐 이런 건 좋은데. 자, 그다음에 하피냐 교체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입중계할 때 같이 라이브를 보면서 맞아. 그리고 페란을 넣는 게 맞아. 아예 뭐 로테를 돌렸으면 모를까. 그리고 또 하피냐가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보면 새로운 선수가 필요해서 하피냐를 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는 강렬함이 필요했고 페란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줬다고 그랬는데 난 모르겠다. 네. 뭐 하피냐는 좀 짜증을 냈죠. 그럴만했다고 봐. 폼이 되게 좋았으니까. 후반에 항상 하피냐가 전반보다 후반에 좋았었잖아. 근데 페란을 교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역전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리듬이 좀 끊긴 것 같다. 그래서 벤치 가서 좀 약간 이 공격적인 모습,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피냐가 좀 사과를 했대. 그런 것도 난 좋다고 봐. 왜냐면 모든 선수는 마지막까지 필드에서 불태우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선수들이니까. 했고 차비도 괜찮다. 나도 그랬다. 열심히 뛰려는 거 좋다. 이거 다 좋아. 그런데 페란을 교체해서 극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었나? 라고 묻는다면 좀 물음표다. 차비 감독은 교체술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금 물음표가 있었고 프레드 핸드볼에 대해서는 PK가 줘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따 테나 감독 인터뷰도 뭐 간단하게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심 판정에 대해서는 두 감독 모두 다 영 불만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자, 테나 감독은 합타임 0대0 실망스러웠다. 우리가 스스로 2대2 또 만들었기 때문에 멋진 경기였다. 진짜 잘했어, 맨유는. 그리고 래시포드의 모습은 저렇게 파괴적이었나?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은 좀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다음에 래시포드가 당한 파울 퇴장 아니냐? 또 아까 얘기했지만 차비는 이 프레드 핸드볼 관련해서 불만이 있고 테나는 이거대로 불만이 있고 둘 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주심이 경기를 제대로 좀 잘 못 봤다. 주심 별로였어. 테나가 우리가 더 좋은 팀이었던 순간이 있었고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는 안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 올드 트래포드 우리 강하고 득점할 거다 라는 종류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비 인터뷰는 바르셀로나 팬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테나 감독은 뭐 지지를 받을 만한 이 인터뷰를 했고요. 동기부여도 좀 땡겨야 갈 수 있고. 그래서 경기는 저는 2차전도 재밌을 거라 봐요. 2차전도 재밌을 거고 기대 중. 근데 이건 기대라는 건 이제 좀 단군형 대 영주형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거랑 별개로 차비가 이 유럽 대항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파트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인 차비는 리가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유럽 대항전에서는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아무리 보니 그다음에 팀이 유로파를 후순위로 둔다 하더라도 이런 경기를 보여준 다음에 탈락을 한다? 좋아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후순위로 둔다고 해서 그게 떨어지는 걸 상정하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이 뭐 지금은 상위라고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클럽이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트로피를 노리는 게 맞아. 이 정도 클럽이 야 이건 버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오히려 특이하지. 뭐 예를 들어 예전 리버풀이 정말 잘 나갈 때도 리그컵이나 이런 컵대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뉴스를 우린 쓴다라는 확실한 본인들의 기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아니잖아.